우리의 최대 행복.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니 멀리서 큰 건물이 보였다. 가운데 기둥이 우뚝 솟아있는 것이 마치 코뿔소 마을과 유사했다.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쾌락과 효용이라는 글자가 생기면서 퍼져나갔다. 원형 건물 왼쪽에 어린 동물들이 무리지어 놀고 있었다. 모두 매우 즐거워 보였다. 건물에 들어서니 한 동물이 반가이 맞았다. 너구리였다. 방으로 올라가자면서 차를 한 잔 내왔다. 너구리가 말했다. 무지개 소녀지? 사슴한테 연락을 받았다. 정의를 찾아다니나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사슴을 만난 목적을 이야기했다가 낭패를 당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냥이라고 답한 것이다. 너구리는 실망한 얼굴이었다. 우리 마을은 그동안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했단다. 쾌락을 위해서지. 지금도 최대 다수의 동물들이 최대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찾는단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미카엘 요정님에게 정의를 찾아 그녀에게 쾌락을 드리려고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는 표정으로 그제서야 너구리는 얼굴이 밝아졌다. 이것은 또 뭐람? 완전히 에티켓 마을과 다르지 않은가? 무지개 소녀는 유틸리티 마을에 대해 호기심이 높아졌다. 너구리가 말했다. 내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다. 너는 놀고 있으렴. 우리 마을에 3개의 놀이터가 있단다. 시를 낭송하고 토론하는 곳, 일명 짤짤이라고 하는 돈놀이 하는 곳, 그리고 푸시핀 게임. 어디가 좋을까요? 너가 가장 좋아하는 곳을 택하면 된단다. 이곳에서는 자기 만족도, 즉 쾌락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다. 무지개 소녀는 다소 놀랐다. 갑자기 동생이 이 동네에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푸시핀 게임을 좋아했지만 엄마는 그것이 단순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고 싫어했다. 돈놀이나 푸시핀 게임보다는 무지개 소녀는 책을 읽고 싶었다. 그래서 책방으로 갔다. 아무도 없어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다.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정치 우화집을 집어들었다. 자본주의 마을이라는 곳의 이야기인데 슬프지만 재미있는 동화다. 나도 크면 오즈의 마을을 대상으로 이런 동화를 써야지 생각했다. 이때 너구리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재미있게 놀았니? 네. 일은 끝나셨어요? 사실 죄수를 만나고 왔다. 늦잠을 잤다고 간수들이 벌을 주었는데 돌을 들어 옮기는 일을 시킨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크게 야단을 쳤지. 이렇게 하면 죄수인 양이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된다고. 일을 즐거운 것으로 만들어야 일하면서도 행복한데 벌칙으로 일을 시켰으니 이게 말이 되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할 때마다 양에게 맛난 풀을 주라고 했지. 그래야 일을 즐겁게 하겠지. 이것은 엄마가 하던 방식 아니던가. 그런데 소녀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그런데 양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큰 죄는 아닌데 친구들의 죄를 다 뒤집어서서 형량이 늘어났지. 양은 친구들과 이웃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 자신은 막만 봤거든. 개, 고양이, 두더지, 닭은 실제로 물건을 훔쳤고. 그러면 판사님이 잘못된 판결을 하셨네요? 아니야. 판사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기준에 충실했어. 동물 4명은 부모와 가족이 있었고 이 친구만 혼자거든. 내 동물들은 무죄 판결을 해서 쾌락을 느꼈고 양은 집이 없어서 감옥에 가는 것이 오히려 좋거든. 실제로 크게 싫어하지 않았어. 소녀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이런 판결을 한 그 판사가 궁금했다. 누굴까? 혹시 이 너구리 아저씨가 아닐까 생각했다. 이것을 알아챘는지 능글맞게 말했다. 맞아. 내가 판결했다.
우리 동네의 원칙은 우리 마을 전체의 쾌락을 높이는 것이고 결과만 좋으면 뭐든 만사 오케이야. 그럼 억울하게 감옥에 간 양은요? 이 친구에게도 일을 가르치고 있어. 같은 일을 해도 일의 재미를 느끼도록. 양이 슬프면 사회의 평균 행복이 낮아지거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우리의 목표야. 그러면서 너구리는 더 많은 설명을 덧붙였다. 유틸리티 타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양처럼 뒤처진 동물을 위해 구빈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신분적, 성적, 사회적 차이를 묻지 않고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유틸리티 타운이 쾌락과 효용의 행복 발전소라고 덧붙였다. 무지개 소녀는 근본적인 질문을 준비했다. 그러면 성소수자는 이 마을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 성소수자에 대해서 다수의 동물이 불쾌해. 그래서 감금해서 성소수자들을 가르치고 있어. 나도 안타깝지만 마을 동물들의 쾌락을 위해 어쩔 수가 없단다. 아저씨가 다수의 동물들이 성소수자를 인정하도록 하면 안 되나요? 나는 이 마을에서 기계공 같은 역할이야. 과학적으로 쾌락을 생산해내도록 하는 기계공. 오로지 결과를 보고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다. 무지개 소녀는 황당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경험이 유쾌하지 않았다. 에티켓 마을의 동기나 유틸리티 마을의 결과나 과연 정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반문했다. 다음 행선지는 또 어떤 실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길을 잃은 느낌이었다. 한숨과 함께 고민이 깊어져만 갔다.